범주형 변수들을 지닌 데이터의 시각화, 캣플롯을 사용합니다. 실제 데이터들은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번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를 잘 지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캣플롯입니다. 이 하위에 스트립 플롯부터 바 플롯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피겨 레벨 함수를 사용하고 kind라는 변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또 복습을 하자면은 이 피겨 레벨 함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렐 플롯의 기본 플롯은 스캐터 플롯이었고 디스 플롯의 기본 플롯은 히스트 플롯,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었고 캣 플롯은 스트립 플롯입니다. 스트립 플롯은 곧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플롯에 대해서는 kind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본 플롯들이 보인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캣 플롯들을 또 역시 세부적으로 카테고리컬 스캐터 플롯, 또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플롯, 또 뭐 이렇게 카테고리컬 에스티메이트 플롯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이제 액세스 레벨 함수들이고 이런 건 카인드로 지정하는 것들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법을 예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보통과 같이 이렇게 임포트를 했고요. 범주형 변수의 스캐터 플롯 적용. 그래서 렐 플롯에 있는 스캐터 플롯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스캐터 플롯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게 되면은 이 앞쪽에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스캐터 플롯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캐터 플롯이 아까 그 이 렐 플롯에 있는 스캐터 플롯을 말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범주형 변수가 이게 데이터에 있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래피컬 EDA를 잘 할 수 있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의 스캐터 플롯 적용하는 것은 스트립 플롯과 스원 플롯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캣 플롯의 디폴트 플롯은 스트립 플롯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스트립 플롯은 기본적으로 스캐터 플롯인데 범주형 변수값,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특별한 값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자열 스트링으로 표시가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값에 위치한 마커,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나 이거 좀 이따 보면 나옵니다. 마커에다가 약간 좀 흔들림 같은 걸 주어가지고 좀 더 보기에 좋게 한 것입니다. 예를 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에서는 팁스,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팁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범주형 변수를 기준으로서 스캐터 플롯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 플롯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SNS 캣플롯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x에다가 day, 그런 거니까는 무슨 요일이냐. 참고로 이 팁스는 목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만 그 day에 있습니다. 있고 y 값에는 토탈 비율, 그러니까 전체 음식값, 그런 것이 있고 데이터는 팁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런가 여기에는 kind가 없죠. 그 이유는 캣 플롯의 기본 플롯이 스트립 플롯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스트립 플롯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딱 느낌이 오십니다. 이렇게 day라고 하는데 x의 day가 있고 day는 범주형이고 day에는 Thursday, Friday, 그리고 Saturday, Sunday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y축에다가는 토탈 비례였었어요. 그러니까 요 점들 하나하나, 우리는 이제 점이라고 자꾸 마커라고 하겠습니다. 예, 마커니까요. 마커들을 이렇게 배열시킨 거예요.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그 음식값을 썼냐고 하게 되면은 뭐 10불이 안 되는 데서부터 한 40불 넘는 데까지가 있네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쓰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보이는 것이 이런 형태가 스트립 플롯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직선상에 그리질 않고 약간 요거를 중심으로 약간 좀 흔들림을 줬거든요. 이것이 기본 형태예요. 스완 플롯. 스완 플롯은 스완 뭐죠? 그러니까는 뭐 군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스완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스완 플롯도 이거랑 좀 많이 비슷해요. 스완 플롯은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또 밀도, 그러니까는 어떤 위치에 얼마나 많은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느냐, 이런 걸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C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왑플롯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과 사실은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SNS 캡플롯하고 똑같이 아까 같이 X에다가 데이, Y에다가 토탈 해놓고 여기다가는 이제 카인드에다가 스왑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거니까 아까하고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이 어느 날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밀집되어 있느냐, 밀집들이 조금 더 보기가 좋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역시 스왑플롯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스왑플롯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시고 이것과 이것은 요거는 그 이 스왑플롯을 피겨 레벨로 그린 거고 이 카인드를 쓰고 여기 캡플롯을 써가지고 여기는 그냥 막바로 XS 레벨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SNS 스왑플롯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이 카테고리칼 플롯, 그러니까 캣 플롯에서는 휴를 그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이즈와 스타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이 데이터 이 마커의 크기를 만약에 사이즈라고 하는 어떤 수천 변수 같은 게 있으면 그거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되는 마커를 좀 크게 그려라 하는 것인데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타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휴가 가능합니다. 위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은 남자 여자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봐가지고는 남자가 더 이렇게 돈을 많이 쓸까 여자가 많이 쓸까 그거는 잘 안 보이네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X축상의 이 변수에다가 범주형 변수를 대입을 시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여기에 이제 숫자 같은 거 있을 때는 숫자별로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되던가 뭐 그렇게 되는데 범주형 변수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범주형 변수 같은 데서는 보통의 경우가 문자열이니까 이게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가령해서 Sunday가 왼쪽에 있고 Thursday가 가장 오른쪽에 하고 싶다. 그런 카테고리칼 이 변수 값에 X축 값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순서를 매기고 싶다 했을 때는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order, Sunday, Saturday, Friday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Sunday, Saturday, Friday, Thursday가 이렇게 보입니다. 상자 플롯 똑같이 SNS 캡 플롯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카인드에다가 박스를 하게 되면은 상자 플롯을 그려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 X 축상에다가 범주형 변수 데이를 대응시켰고 Y에다가 토탈비를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C본에서는 어디에 무슨 색깔을 칠해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얘가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다 뭐 휴 같은 거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똑같이 휴에다가 스모커 그런 거니까 이제 또 새로운 변수 휴에다가 스모커라는 변수를 대입을 시켜서 스모커는 흡연자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yes 또는 no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yes, no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 Thursday에 목요일에 이렇게 두 개의 그 박스 그러니까는 그 흡연자 비흡연자에 관련돼 가지고서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줬네요. 박스 앤 플롯. 예. 이렇게 박스가 있고 N자가 붙은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박스 플롯과 비슷하나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이십니다. 이때 정보는 밀도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왑 플롯과 박스 플롯을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또 사실 스왑 플롯하고 박스 플롯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플롯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플롯을 쓸 때는 데이터 사이즈,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 이 팁스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우리가 그 로딩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SNS 캡플롯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그냥 그 이 일반적인 상자 플롯입니다. 해가지고 보게 되면 박스 플롯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여기다가 X에다가 칼라 했으니까는 다이아몬드가 그 칼라별, 그러니까는 그 다이아몬드 색상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J가 뭔지는 모르지만 J에 해당되는 칼라를 가지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네요. 그냥 물론 얘가 무슨 캐러트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변수들이 동일하다고 그럴 때 칼라로 만약에 그냥 다 평균을 한다고 하게 되면 J 칼라가 더 비싼 거라고 그렇게 이 데이터는 이 시각화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건 박스 플롯이고요. 박스 N 이렇게 요거를 카인드를 박스 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칼라 프라이스 똑같고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데이터에다가 소트 밸류 그러니까 칼라별로 소트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고요. 박스는 하게 되면 이 그림이 이거하고 비슷한데 좀 더 이게 밀도적인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니까는 이쪽에 가장 그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D라는 컬러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좀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것들도 쭉 그렇게 있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박스 플롯과 KD 플롯이 합쳐진 바이올린 플롯. 네. 바이올린 모양과 같다 그러죠. 바이올린 플롯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곽 곡선 그러니까 요거요 바깥쪽에 요 곡선은 요것이 이제 KD에 해당되는 거고 가운데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칠해진 요것이요. 요것이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박스 플롯과 그리고 이 KD 플롯이 합쳐져 가지고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표현되게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SNS 캡 플롯 해놓고 우리가 카인드에다가 바이올린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똑같이 X에다가 토탈 빌, Y에다가 데이. 이제는 이렇게 Y축에다가 데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저거 했죠. 하게 되고 그다음에 휴를 줬죠. 휴를 이렇게 줘가지고서 성별로 이렇게 구분시켜가지고 그려봐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뭐 남녀차는 거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밀도적인 개념으로서 볼 수 있고 박스 플롯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그래프가 공통적인 그런 속성들을 사실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할 때 바이올린 플롯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레벨이 휴에 대응한 변수의 값이 두 개만 있을 경우요. 이렇게 스플릿 2로 해주게 되면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들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이런 그래프들도 우리가 틈틈이 보입니다. 스완 플롯,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을 다 결합하여서 취소 박스 플롯은 여기서 안 보였죠. 네, 그렇게 여기서는 스완 플롯하고 바이올린 플롯을 이렇게 복합하여 시각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예를 보면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SNS 캣 플롯 해놓고 여기다가 데이 그 똑같은 패턴을 해놓고 카인드 바이올린 플롯을 그려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너 난 바이올린 플롯은 바깥쪽의 윤곽선은 그건 KD이고 요 안쪽에는 박스 플롯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너 안쪽에 있는 박스 플롯에다가 난 했으니까 그리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윤곽선만 보일 거고 그리고 나서는요. 이게 포인트가 이때는 또 뭘 썼냐면은 액세스 레벨을 써가지고 액세스 레벨을 써가지고요. SNS 스완 플롯하고 데이 토탈 뷰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컬러 K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 컬러 COL이 아니라 컬러입니다. 해가지고 K 하게 되면 검은색이에요. 보통의 항상 검은색입니다. K는 검은색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사이즈 3 하게 되면 요거의 마커 사이즈고 그런 다음에 핵심은 요거 보세요. AX, GAX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XS 레벨의 시각화 함수에서는 AX라고 하는 인자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그 XS를 대입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 쓴 거예요. 쓴 거. 근데 여기 AX는 어떤 AX냐면 이 수완 플롯을 만들 건데 수완 플롯을 어디에다 만드느냐? 얘한테 만들어라. 그래서 얘한테 G는 뭐냐고 하게 되면 아까 위에서 만드는 이 뭐죠? 바이올린 플롯이었거든요. 가운데가 빈 바이올린 플롯을 그림을 그리면서 또 역시 G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G 점 찍고 AX면 G에 해당되는 XS 이런 표시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요 위에다서 그린 그 바이올린 플롯 안에 여기 수완 플롯을 그려라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또 이것도 이제 한 예인데 이 내에서도 피규어 레벨과 XS 레벨이 이렇게 복합해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예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그 앞쪽에서는 처음에는 박스 플롯을 그리고 그 안에 박스 플롯 안에다가 수완 플롯을 그린 겁니다. 이거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양도 꽤 예쁩니다. 왜냐면 박스 플롯 그 자체는 이 분포들의 그 이 밀도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완 플롯을 보게 되면 좀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합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C번을 이용한 분포들을 보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많이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볼 것은 카테고리, 뭐 범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통계치를 추정해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역시 이제 우리가 보통과 같이 로드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타닉 인포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여기에 이제 변수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변수들이 어떤 타입이고 그리고 그 변수들의 결칙치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막대플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은 막대플롯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타이타닉 승객을 남녀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에 대해,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건 남녀 카테고리죠. 카테고리에 대해서 탑승 선별 레벨에 대해서 생존자 비율을 표현해라. 이거 어렵겠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타이타닉 승객들 중에는 여기에 섹스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남녀예요. 메일, 피메일이에요. 있고 여기 카테 남녀가 있고 또 탑승설이 있어요. P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안 썼는데 탑승 선설은 내 기억에는 P 클래스였었어요. 이거였나? 이 클래스였나? 그렇게 해가지고 생존자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X축에다가는 여기가 이제 성별 그랬으니까는 크게 보면은 남녀가 있고요. 그리고 Y축에다가는 survived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땐 비율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비율. 이렇게 알려주고 휴는 클래스. 여기서 클래스가 탑승 성별 레벨이 클래스네요. 몇 등 칸 이겁니다. 그거를 바플롯으로 그려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명령을 딱 받으면 X축을 일단 성별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바플롯이기 때문에 휴에다가 클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클래스는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어요. first, second 클래스. 이거를 뭐죠? 이 남녀별로 또 역시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게 전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메일들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고 그리고 1등 칸 손님이었었으면 이 사람이 살았을 확률이 얼마 돼요? 확률이 아니에요. 실제로 몇 명이 살았느냐. 그러니까 몇 명이 아니라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가 살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0.4는 40%예요. 그런 거니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적나라해요. 딱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전체 이 데이터로 봤었을 때 살은 사람, 그러니까는 서바이브이 되기 때문에 1 가게 되면은 산 사람들이거든요. 0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니까는 전체 남자를 봤었을 때, 이 뭐죠? 1, 2, 3등 칸에 불구하고 가장 그나마 그래도 1등 칸에 탔던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 40% 약간 내지만 30%는 넘어요. 그런데
이 3등 칸에서는 거의 사망했어요. 요거는 신뢰 구간입니다. 이렇게 신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야, 남자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대부분이 죽었구나 하는 거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반면에 여자분들을 볼 것 같으면은 여자분들 중에서 1등 칸에 타신 분들은 1위니까는 거의 생존하셨어요. 2등 칸도 그래요. 근데 3등 칸으로 내려오니까는 확 그 산 사람들의 비율이 작아졌습니다. 한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것도 어떻게 몇 등 칸이 탔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또 다르게 똑같은 것들을 이게 다르게 이제 본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 플롯 이런 또 여러분이 이제 바 플롯 봤으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액세스 레벨이죠. 이건 액세스 레벨을 써야만 됐던 이유가 PLT 서브 플롯을 해가지고서 여기 AX가 있어서 이걸 쓰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쓸 수 있게 되면은 최소한도 구글 레벨의 초보 C1의 기본 이상은 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거를 쓰게 되게 되면 PLT 서브 플러스 어저스트 우리가 한 10번째 전쯤인가 우리가 본 적이 있었나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왼쪽 서브 플롯, 오른쪽 서브 플롯이 있었을 때 요것들의 간격을 벌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with space 0.3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뭐죠? C번과 매플로리브를 진짜 같이 쓴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잘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플롯의 예를 봤습니다. 카운트 플롯. 이거는 진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것들이 이렇게 범죄형 변수로 되어 있을 때 거기에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그래서 여기 카인드의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 플롯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는 피겨 레벨을 쓰기 때문에 SNS 캡플로 해놓고 카인드다 카운트 해놓고 엠바크 타운은 이게 그 승객분들이 어느 항구에서 어느 마을에서 승선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변수입니다. 범죄형 변수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이제 팔레트인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색깔들의 색조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CH 이런 거를 쓴 거고 데이터는 타이타닉이고. 그러니까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그 승객들이 그 배가 타이타닉 호가 세 군데에서 승객을 태운 것 같아요. 사우스햄튼, 쉘브루, 퀸스타운. 쉘브루가 프랑스 아닌가? 그럼 프랑스도 태웠나? 하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사우스햄턴에서 탔다는 걸 알 수 있죠. 600명이 넘는 게. 이거는 왜냐고 하게 되면은 이 타이타닉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하고 그 중에서도 전체 승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900 몇 명인데 900 몇 명의 승객 중에서 600명이 넘는 대다수는 또 훨씬 많은 사람들은 사우스햄턴에서 승선했네요. 그런 거를 우리가 카운트 플롯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운트 플롯, 카인드 카운트 플롯 그걸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카인드를 카운트 누고 이제는 여기는 휴를 줘가지고서 야 이렇게 이 카운트는 알겠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휴를 줘가지고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이 몇 등 칸에 탔냐 따라 가지고서 산 것들을 봤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생존한 사람들을 X축에다 집어넣네요. 생존한 0은 생존하시지 못하신 분들, 1은 생존하신 분들. 봤었을 때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리고 요거를 휴를 클래스를 줬기 때문에 이걸 딱 봤을 때 생존하시지 못한 분들 중에서 0이니까 요것만 놓고 봤었을 때 생존하지 놓고 봤었을 때 절대적으로 그 서드 그러니까 3등 칸에서 타신 분들은 이 생존하지 못했는데 이거 약간 모르겠는데 원래가 3등 칸 승객들이 많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여간간에 생존하진 못한 분들은 거의 그 3등 칸에 타셨네요. 그러면 요거를 놓고 보게 되면 요거는 생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글쎄요. 요거는 이제 요 뒤에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것들 보다는 조금 더 요 상관관계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곧 다음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플롯. 요거랑 비슷한 건데 요거는 조금 더 그 관계를 잘 볼 수 있어요. 포인트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성별로 생존자 비율이 탑승성들 등급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봄. 역시 여기다가 성별 남녀를 했어요.
했고 여기는 이제 생존한 사람들의 비율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1등 칸, 2등 칸 저걸 표현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놓고 봤었을 때 취소.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3등 칸 손님들이에요. 그런 거니까 남자들이 같은 경우에 3등 칸에 있었던 사람들은 취소. 3등 칸 손님들만 놓고 봤었을 때 남자일 경우에는 진짜 생존한 사람들이 얼마 없고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도 한 50% 간신히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다 1등 칸 또는 2등 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만 봅시다. 1등 칸. 1등 칸이 남자면서 1등 칸 탔던 사람은 아까도 잠깐 봤지만 약간 40%가 안 됐고 그렇지만 안 됐고 그런데 똑같은 1등 칸이지만 여자일 경우에는 생존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2등 칸의 개념만 2등 칸 손님만 놓고 봤었을 때 그 남자가 2등 칸이었을 때는 생존율이 진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2등 칸일 때는 생존율이 확 올라갔죠. 요거는 뭘 하느냐? 이것도 역시 포인트 플롯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캣 플롯이라 해놓고 카인드를 포인트로 만든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슨 뭐 라인 스타일이나 마커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맵플롯이죠. 맵플롯리브의 마커 이렇게 라인 스타일들입니다. 핵심은 X축에다가 클래스를 집어넣었어요. 1등 칸, 2등 칸, 3등 칸 해놓고 Y축은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산 사람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들이었어요. 핵심은 여기다가는 이제 그 메일, 피메일을 이렇게 했네요. 파란색이 피메일이네요.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한 것이 그러면 아예 그냥 3등 칸부터 봐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파란색 요것이 이 선이 이렇게 대시선이 이제 여자 승객들이거든요. 3등 칸일 때 아까도 비슷하지만 50%가 안 됐다가 그러다가 1등 칸으로 되게 되니까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살았더라. 하다못해 2등 칸만 되더라도 대부분이 생존했더라 하는 거고 똑같이 아까도 비슷한 이제 했지만 남자가 3등 칸일 때는 거의 살아남지 못했고 2등 칸일 때는 조금 더 나았고 1등 칸이 되니까 그러더라도 한 40% 비슷하게 생존을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멀티플롯은 이제 그 중에서 멀티플롯 중에서 이제 facet grid, 우리가 facet grid라는 얘기를 했죠. 앞에서 우리는 레일 플롯, 디스 플롯, 캣 플롯, 그 LM 플롯들이 그리드 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릭스 상에, 그러니까는 이런 거고 이것은 이제 1/2 그리드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n/n 그리드 같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네. 또는 그리드 매트릭스 거의 비슷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그리드 상의 멀티플롯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플롯들이 facet 그리드의 클래스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facet 그리드로 시각화를 시작하여 세밀하고 정교한 멀티플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막바로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facet 그리드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facet 그리드 기반 멀티플롯에서 각각의 플롯들은 기본적으로 잘 봅시다. 각각의 플롯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변수 간의 관계나 분포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왜 그 멀티플롯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되느냐? 그런 것들은요. 휴 같은 인자에 매핑된 변수에 그 따라서 그룹핑이 되거든요. 그것을 휴 변수에 따라 가지고서 구분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개의 멀티플롯들이 생긴 것 같들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렇게 두 개의 플롯이 있는데요. 두 개의 서브 플롯들이 모두 토탈 빌, X가 토탈 빌, 그리고 Y가 팁스예요. 그런 거니까 그 얘기예요. 모두 토탈 빌 대비 팁스를 보여주는데 휴에 매핑된 섹스 변수에 이것이 휴가 여기서는 이제 이 메일, 피메일이기 때문에 변수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두 개의 서플롯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facet 플롯 기반의 것들은 X, Y 요 기본 것들은 다 동일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서플롯들은 휴 같은 이런 그런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겨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알게 되고, 그럼 이제 패스 그리드를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그 페어플릿에서 맵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이제 맵 어퍼, 맵 뭐죠? 로우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맵이에요. 그래서 SNS 패스 그리드를 이렇게 먼저 콜하고 부르고 데이터 주가지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은 내가 시간 없어 안 되겠죠. 요것만 먼저 돌려보세요. 요것만요. 그렇게 되면은 빈 틀이 나와요. 이렇게요. 예, 그림은 요때부터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스 그리드를 하니까 야 그리드 2개 만들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 XY 좌표에다가는 데이터는 팁을 쓸 것이야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패스 그리드라는 거를 이거 써가지고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리턴되는 G 이게 이제 G가 패스 그리드 객체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패스 그리드에게 내가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려라 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려라 하게 되고 그것은 관계는 x에다가 토탈 빌, y에다가 팁을 그려라. 알파 이렇게 줘라. 그런 다음에 이제 범례까지 같이 써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범례까지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범례를 자기가 알아서 해줬는데, 그렇죠? 범례까지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패스 그리드 출발하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패스 그리드 안 쓰고 그냥 우리가 그냥 리얼 플롯 그렇죠? 그리고 막 캡 플롯 그런 것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정밀하게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림 그리려면 패스 그리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맵이라는 걸 쓴 거예요. 맵 뭐죠? G에다가 SNS 캣 플롯을 2개의 서브 플롯에다가 적용해라 이런 말이에요. 맵이란 말이. 예, 맵이란 말이. 여기도 똑같이 이걸 만든 다음에 SNS 바 플롯을 4개의 서브 플롯에다가 적용해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게 되면 이제 패스 그림 만들고 이거 틀을 만든 다음에 이제 대충의 서브 플롯의 규모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그 1x4 그리드를 썼지만은 뭐 여러분이 이제 뭐 4x4 그리드를 쓸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매핑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x, y 좌표가 다 그 해당되는 변수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브 플롯들이. 네. 그래서 이런 그 C본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하는 것 말고 그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맵플롯부터 알고 있으면 X, Y 좌표는 공유하는구나. 그래서 맵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여러 개의 서브 플롯에 그것들을 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는구나. 이게 뭐냐? 패스 그리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보시게 되면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또 페어 그리드를 사용했네요. 아까 거는 패스 그리드고요. 네. 이름이 달라요. 네. 아까 거는 이게 패스 그리드였어요. 페어 그리드를 사용해서 변수 간에 관계되는 거. 이거 볼게요. 여기는 SNS를 해서 아이리스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리스는 이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페어 그리드로서 아이리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이거 사실은 잠깐 봤는데 맵의 다이어고널 이쪽이죠. 이쪽이요. 대각선상에다가는 뭐를 적용했냐면 히스토그램을 적용하라고 한 거고 오프 다이어고널이네요. 그러니까 다이어고널 빼놓고 위 아래겠죠. 아래에다가는 스캐터플을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패스 그리드하고 이 페어 그리드죠, 이게요. 페어 그리드하고 차이가 뭘까? 패스 그리드는 이런 서브 플롯들의 X, Y가 다 동일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것이 요게 A였으면은 요게 A, B 이게 다 동일했어요. 이것들이요. 이것들이 다 동일했어요. 섹스 이거 다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페어 그리드에서 보면은 이쪽에서는 세팔 랭스, 이쪽에서는 피터 위스, 세팔 위스 이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 거니까 페어 그리드에서는 기본이 여러 개 서브 플롯이 있는데 이 서브 플롯 각각에 해당되는 그 엑시스가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네, 그게 페어 그리드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요거는 여러 개의 x, y 그 베리에블의 이 변수들의 그 조합으로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대표적인 게 이런 뭐죠? 이런 그 페어 플롯이에요. 이런 거를 그릴 때 페어 그리드를 써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세팔 위드, 피터 위드. 예, 피터 랭스, 예, 이거는
피터링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히스토그램이고요. 이런 거 쓸 때 이것이 페어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어 그리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페어 그리드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위에 페어 그리드를 그냥 조금 더 그냥 이제 휴를 썼나? 예, 휴를 썼죠. 휴에다가 스피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휴는 웬만한 플롯에서 다 먹어요. 네. 그러니까 휴를 써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본 것 같은데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휴에다가 스피시스 품종을 대입시켰기 때문에 품종별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C번의 대충의 이것들을 오늘로써 3일에 걸쳐가지고서 3번에 걸쳐가지고 훑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